72세 이정우는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늦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닙니다. 아파트 단지 안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정우는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오후 3시. 아내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고 집은 고요합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냅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릅니다. 차가운 컵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생생합니다. 정우는 컵을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무언가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저 조용히 앉아있고 싶습니다. 현관에서 우편함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 우편물을 넣은 모양입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갑니다. 무릎이 뻐근하고 걸을 때마다 관절에서 작은 소리가 납니다. 우편함을 열자 몇 장의 우편물이 들어 있습니다. 광고 전단지 2장,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통. 정우는 편지 봉투를 집어듭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보이고 모서리가 약간 구겨져 있습니다. 발신인 주소를 보는 순간 정훈의 손이 떨립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그리고 이름. 박영숙. 정훈은 그 이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영숙.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의 이름입니다. 정우는 봉투를 든 채 현관에 그대로 섭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서 땀이 납니다. 왜 지금 영숙에게서 편지가 왔을까? 50년 동안 아무 연락 없이 살았는데. 정우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갑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봉투를 바라봅니다. 봉투 뒷면을 보니 정훈 씨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훈이라는 이름을 쓴 글씨가 떨리고 삐뚤빨뚤합니다. 영숙이 직접 쓴 글씨일 것입니다. 정훈은 봉투를 열어야 할지 망설입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영숙의 얼굴, 영숙의 목소리, 영숙과 함께 걸었던 바닷가. 정훈은 천천히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펼칩니다. 글씨는 또박또박 쓰여 있지만 중간중간 번진 자국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쓴 것 같습니다. 정훈 씨, 오랜만입니다. 아니, 정말 오랜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긴 시간이 흘렀네요. 50년.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이 편지를 쓸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훈 씨, 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6개월이라고 하시지만 제 몸 상태를 보면 그보다 짧을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다가 멈춥니다. 영숙이 아프다니,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정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1973년 겨울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정훈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정훈 씨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안 맞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훈 씨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정훈 씨, 그날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안 맞아서 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훈 씨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까지 숨겨왔습니다. 50년 동안
하지만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정우는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숙이 자신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헤어진 걸까? 정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정훈 씨,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헤어지기 일주일 전, 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선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앞이 캄캄했습니다. 정훈 씨는 항상 아이를 좋아했고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훈 씨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훈 씨가 저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훈 씨가 저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잊게 하려고 했습니다. 냉정하게 굴었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떠날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훈 씨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정훈 씨,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정훈 씨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도 2명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면서도 기뻤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정훈 씨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냥 이 편지로 마음을 전합니다. 정훈 씨, 평생 사랑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영숙. 정훈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편지지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5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영숙이 왜 자신을 떠났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정훈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집니다. 정훈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영숙. 평생 사랑했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온 모양입니다. 정우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편지를 집어듭니다. 아내가 거실로 들어옵니다. 다녀왔어요. 검진 결과 괜찮대요. 정우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다행이네. 아내는 정훈의 표정을 보며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정훈은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훈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멍한 표정입니다. 아내 김명숙이 반찬을 건네며 말합니다. 오늘 뭔가 이상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정우는 짧게 대답하고 숟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씹히지만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영숙의 편지 내용만 가득합니다. 명숙은 정훈을 계속 바라봅니다. 46년을 함께 산 남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명숙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정훈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아들 집에 가기로 했잖아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응, 알았어.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훈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화면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훈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봅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정훈의 가슴을 찌릅니다. 정훈은 영숙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1973년 겨울 해운대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본 영숙의 모습,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던 얼굴. 우리 헤어져요. 영숙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우리는 안 맞아요. 안 맞다니?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잖아. 정훈은 영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나 이제 못 만나요. 영숙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정훈은 영숙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영숙아, 영숙아. 하지만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정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귓가에 울렸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은 영숙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통영으로 돌아갔고 정훈은 부산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정훈은 눈물을 닦으며 채널을 돌립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인데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정훈은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갑니다. 베란다 문을 열자 찬 바람이 들어옵니다. 정훈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사람들이 산책을 나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훈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했을까? 정훈은 아내와 결혼한 지 46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아 키웠고 지금은 손주가 셋입니다.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고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영숙이 있었습니다. 잊으려 애썼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아내가 부릅니다. 자러 가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응, 알았어. 정훈은 베란다 문을 닫고 안방으로 갑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금방 잠들었는지 고른 숨소리를 냅니다. 정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입니다. 영숙의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정훈 씨가 저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정훈을 위해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정훈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스스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정훈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하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납니다. 정훈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다시 꺼냅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편지를 비춰 읽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6개월이라고 하시지만 제 몸 상태를 보면 그보다 짧을 것 같습니다. 영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훈은 영숙을 만나야 할까 고민합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용서한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나도 사랑했다고 말해야 할까? 정훈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통영병원을 검색하자 여러 병원이 나옵니다. 영숙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편지 봉투를 다시 확인하지만 병원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훈은 한숨을 쉽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정훈은 다시 침대로 돌아갑니다. 누웠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뒤척이며 중얼거립니다.
왜 안 자요? 응, 잠이 안 와서. 아내는 다시 잠듭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영숙을 떠올립니다. 1972년 봄 정훈과 영숙이 처음 만났을 때 통영 바닷가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바람에 치마가 날렸습니다. 실례지만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영숙이 정훈에게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정훈은 카메라를 받아들고 영숙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숙은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이 정훈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숙은 정훈에게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요. 영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정우는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우는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정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영숙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훈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훈은 아내와 함께 아들 집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정훈은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왔어요. 아들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달려옵니다. 정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주들을 안아줍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손주들의 따뜻한 체온이 품에 안기지만 정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훈은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큰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지만 정훈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듣고 계세요? 응? 아, 그래. 잘했네.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정훈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점심을 먹은 후 정훈은 베란다로 나갑니다. 아들 집은 고층 아파트라 아래가 한눈에 보입니다. 정훈은 난간에 기대어 먼 산을 바라봅니다. 단풍이 물든 산이 아름답지만 정훈의 눈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영숙의 얼굴만 가득합니다. 1972년 4월 통영 바닷가. 그날은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정훈은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통영에 들렀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어서 해변에 나갔는데 거기서 영숙을 만났습니다. 영숙은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 긴 생머리, 가느다란 어깨. 햇살이 영숙을 비추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영숙이 정훈에게 다가와 부탁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필름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정훈은 카메라를 받아들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파인더를 통해 본 영숙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좀 더 웃어주세요. 영숙은 환하게 웃었고 정훈은 셔터를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산 분이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말투가 부산 사투리 같아서요.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은 통영에서 태어나 자랐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문과 3학년이에요. 졸업하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정우는 자신도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동갑이네요. 그러게요. 반가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악수를 했습니다. 영숙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통영 시내를 함께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시장, 작은 카페. 영숙은 정훈에게 통영의 이곳저곳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좁은 포장마차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영숙은 맵다며 웃었습니다. 정우는 영숙이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우는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영숙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네, 꼭 연락할게요. 정우는 영숙의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내내 정우는 영숙 생각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훈과 영숙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통영과 부산을 오갔습니다. 때로는 정훈이 통영에 내려갔고 때로는 영숙이 부산에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작은 서점을 하나 열고 싶어. 정훈이 말하자 영숙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멋지다. 나는 그 서점 근처에서 학원을 차릴게요. 그럼 우리 결혼해서 함께 살까? 정훈이 농담처럼 말하자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영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1973년 여름 정훈은 영숙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였습니다. 영숙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정훈은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정훈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산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과 평생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영숙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학교 과제가 많아서,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정우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영숙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영숙이 마침내 만나자고 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정우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것은 이별 통보였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정우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영숙의 편지를 꺼냅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지만 마음은 더 아픕니다. 영숙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그 비밀을 안고 살아온 50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버지, 저녁 드세요. 아들이 베란다로 나와 부릅니다. 정우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지만 정훈의 마음은 50년 전 통영 바닷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숙과 처음 만났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는 계속 말을 겁니다. 손주들이 많이 컸죠? 특히 큰애는 이제 중학생인데
어쩜 그렇게 의젓한지. 응, 그러게.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합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네온사인, 가로등, 차들의 헤드라이트. 하지만 정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영숙과 함께했던 1973년 여름이 가득합니다. 집에 도착해 침실로 들어간 정우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습니다. 아내는 욕실에서 씻고 있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1973년 7월 프로포즈를 한 그 여름. 영숙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프로포즈 다음 날 정훈과 영숙은 함께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부모님을 만나러 통영에 갔습니다. 영숙의 집은 항구 근처 언덕에 있는 작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숙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이가 많이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의 아버지는 과묵했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숙의 가족들은 정훈을 환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든 생선찌개, 멸치볶음,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영숙이가 좋아한다니 우리도 기쁘네요. 어머니가 정훈의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영숙은 옆에 앉아 수줍게 웃었고 정훈은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식사 후 영숙과 함께 항구를 산책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어선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훈 씨,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예요? 영숙이 정훈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년 봄에 결혼하자. 빨리 오면 좋겠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영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숙아, 평생 함께하자. 네, 평생. 8월이 되자 정우는 영숙을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부산 집은 좁은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부모님은 영숙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려요. 영숙은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정훈의 어머니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은 인연이구만. 우리 아들 잘 부탁하네.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정훈의 가족들은 영숙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국문과입니다. 졸업하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 선생님. 좋지. 정훈의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정훈의 어머니는 영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영숙아, 우리 정훈이가 좀 우직하긴 한데 마음은 착해. 잘 살아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름 정훈과 영숙은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부산과 통영을 오가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정훈 씨,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일단은 부산에서 살다가 나중에 통영으로 내려가는 게 어때? 거기서 조용히 살면서. 좋아요. 나도 통영이 좋아요. 두 사람은 미래를 꿈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9월 어느 날 정우는 영숙과 함께 가구점을 구경했습니다. 이 소파 어때?
우리 신혼집에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훈이 작은 2인용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좋아요. 색깔도 예쁘고. 영숙은 소파에 앉아보며 웃었습니다. 침대는 이건 어때? 두 사람은 가구점을 돌아다니며 신혼집을 꾸미는 상상을 했습니다. 식탁, 책장, 옷장. 하나하나 고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집 정말 예쁘게 꾸미자. 응, 세상에서 제일 예쁜 집. 10월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정훈과 영숙은 두꺼운 옷을 입고 산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길을 걸으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싼 김밥, 계란말이, 소시지. 맛있어. 영숙이가 만든 거라 더 맛있어. 과찬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싼 건데. 영숙은 수줍게 웃으며 정훈의 입에 김밥을 넣어 주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산, 멀리 보이는 바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정훈 씨, 이 순간 기억해요. 우리 나중에 늙어서도 이렇게 산에 오자. 그래, 약속. 정훈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산 정상에 앉아 한참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영숙은 정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정훈은 영숙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행복해요. 나도. 하지만 11월이 되자 영숙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말이 짧아졌고 만나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정훈이 물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정훈은 영숙이 졸업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영숙은 억지로 웃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정훈은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영숙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 영숙은 그 충격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훈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내가 욕실에서 나와 침대에 눕습니다. 왜 앉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응. 잠이 안 와서. 정훈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영숙의 얼굴만 떠오릅니다. 단풍 든 산에서 웃던 영숙.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던 영숙. 행복해요라고 말하던 영숙.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불로 얼굴을 가립니다. 영숙,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몰랐어. 정훈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일찍 일어납니다. 아직 똥이 트기 전인데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갑니다. 베란다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정훈은 난간에 기대어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정훈은 주머니에서 영숙의 편지를 꺼냅니다. 새벽빛에 비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정훈 씨, 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정훈은 결심합니다. 영숙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50년 만에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 시간 정훈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 오늘 통영에 좀 다녀올게. 아내는 국을 뜨다가 손을 멈춥니다. 통영? 갑자기 왜? 옛날 친구가 아프다고 해서 한번 보고 와야 할 것 같아. 정훈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에게 영숙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요? 무슨 친구? 대학 때 친구야. 오래됐어.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점심은 밖에서 드시고요. 아내는 더 묻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고 정우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72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머리카락은 대부분 휘어졌습니다. 영숙이 자신을 알아볼까?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깔끔한 재킷을 꺼내 입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아내가 부릅니다. 차 조심하세요. 연락 주고요. 응, 알았어.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정우는 통영행표를 끊습니다. 통영 한 장이요. 8시 40분 출발이에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정우는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젊은이들, 아기를 안은 엄마, 지팡이를 짚은 노인.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훈도 50년 전에 그곳으로 향합니다. 버스에 오르자 좌석은 절반쯤 차 있습니다. 정훈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고층 건물들, 차들로 가득한 도로,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정우는 그 풍경을 보다가 눈을 감습니다. 50년 전 통영으로 향하던 그 길을 떠올립니다. 1973년 12월 영숙이 만나자고 연락했을 때 정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통영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지만 정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다 괜찮아지겠지. 정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고 창밖 풍경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회색빛 하늘, 차가운 바람. 통영에 도착한 정우는 약속 장소인 해운대 해변으로 갔습니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정훈이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왔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연락도 잘 안 하고.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람이 영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영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훈 씨,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헤어지자고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정훈은 영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는 안 맞아요. 안 맞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냈잖아. 미안해요. 나 이제 못 만나요.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정훈은 영숙을 붙잡았습니다. 영숙아,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봐. 우리 얘기하자. 할 말 없어요. 그냥 이제 끝이에요. 이유라도 말해줘.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정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영숙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영숙아, 영숙아. 정훈은 영숙을 불렀지만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파도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헤어지자는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버스 안에서 정훈은 눈을 뜹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정훈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가을 풍경입니다. 단풍이 물든 산, 황금빛 들판,
맑은 하늘. 계절은 바뀌었지만 정훈의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정훈은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십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정훈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영숙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3시간 후 버스는 통영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정훈은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 주변을 둘러봅니다. 5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도로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이는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푸른 바다 떠다니는 배들, 갈매기들. 정훈은 택시를 잡습니다. 통영 종합병원으로 가주세요. 편지에 병원 이름은 없었지만 정훈은 가장 큰 병원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택시는 바닷가를 지나 시내로 들어갑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갑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시장, 항구. 정훈의 기억 속 통영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훈은 안내 데스크로 갑니다. 실례지만 박영숙이라는 환자가 입원해 계신가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네, 계세요. 5층 502호실입니다. 정훈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말 여기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를 걸으며 방 번호를 확인합니다. 501호, 502호. 정훈은 502호 문 앞에 섭니다. 손이 떨립니다. 문 안에 영숙이 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영숙. 정훈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훈은 천천히 문을 엽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 2개가 있고 창가 쪽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정훈은 그 노인을 바라봅니다. 백발의 노인, 야윈 얼굴, 움푹 꺼진 뺨.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입니다. 영숙입니다. 영숙도 정훈을 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영숙의 눈이 커집니다. 훈 씨? 영숙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응, 나야. 영숙아. 정훈은 침대로 다가갑니다.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정훈은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손이 떨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앉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정훈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하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립니다. 창밖으로는 통영 바다가 보이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병실 바닥을 비춥니다. 편지 받았어. 정훈이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올 줄은 몰랐어요. 왜 몰라? 당연히 와야지. 정훈은 영숙을 바라봅니다. 50년 전 그 얼굴이 이제는 주름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합니다. 많이 변했죠? 영숙이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여전히 예뻐. 정훈의 말에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거짓말. 진심이야. 정훈도 눈물을 참으려 애씁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정훈 씨도 많이 늙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그러게. 우리 둘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시간이 참 빠르죠. 응, 정말 빠르더라.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깁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정훈이 입을 엽니다. 편지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썼더라.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1973년 11월에 알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천적인 문제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나를 떠난 거야? 네. 정우는 주먹을 줍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줍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말했으면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 영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정훈 씨는 아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했잖아요. 정훈은 그때를 떠올립니다. 영숙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정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아이 셋은 낳자. 딸 하나, 아들 둘.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지. 요즘 시대에 무슨 대를 잇어요. 그냥 아이가 건강하면 되죠. 하지만 정우는 계속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정우는 자책합니다. 그 말 때문에 아니에요. 정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영숙은 정훈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훈은 손을 거둡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정훈은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5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지만 마음은 더 아픕니다. 영숙이 자신 때문에 평생을 혼자 살았다는 것이, 정훈 때문에 행복을 포기했다는 것이, 미안해, 영숙아. 정말 미안해. 정훈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합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정훈 씨. 정훈은 황급히 영숙에게 다가가 부축합니다. 일어나지 마. 몸 안 좋잖아. 괜찮아요. 정훈 씨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영숙은 정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야위고 차가운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정훈 씨,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정훈 씨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내 행복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혼자 외롭게 살았잖아. 외롭지 않았어요. 정훈 씨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영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정훈 씨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아이도 둘 낳았다고. 어떻게 알았어? 통영은 좁아요. 소문이 다 들려요. 정훈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영숙은 50년 동안 자신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조용히 혼자서. 영숙아, 괜찮아요. 정훈 씨가 행복해서 나도 기뻤어요. 정말이에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훈은 영숙의 손을 꼭 쥡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아니에요. 정훈 씨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줬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나 때문에, 정훈 씨 때문에 나는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았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훈 씨는 몰랐겠지만 나는 평생 정훈 씨와 함께 살았어요. 무슨 뜻이야? 마음속으로요. 매일 정훈 씨를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훈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생각했고, 밤에 자기 전에는 정훈 씨 꿈에서 만나자 했어요. 영숙은 웃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정훈 씨가 항상 내 곁에 있었으니까. 정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영숙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영숙도 정훈의 등을 쓰다듬으며 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만 가득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정우는 영숙을 놓고 물러납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입니다. 영숙아, 나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 정훈이 말합니다. 왜요? 너랑 헤어지고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아내는 좋은 사람이고 아이들도 잘 컸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어. 영숙은 정훈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정훈 씨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평범하게 살았다는 게 나한테는 큰 위로였어요.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나도 그랬어요. 몇 번 선을 봤어요.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영숙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하지만 결혼은 못했어요. 마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항상 정훈 씨가 있었으니까. 정훈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영숙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정훈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훈은 계속 사과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정훈 씨가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오후 햇살이 병실을 주황빛으로 물들입니다. 정훈과 영숙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웁니다. 저녁 무렵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옵니다. 환자분,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는 식판을 들고 와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습니다. 죽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정우는 식판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영숙은 이제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혼자 드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가 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영숙이 대답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정훈이 일어납니다. 내가 도와줄게. 정훈은 숟가락을 들고 죽을 떠서 영숙의 입에 가져갑니다. 영숙은 천천히 죽을 받아 먹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훈은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죽을 떠먹입니다. 영숙은 힘겹게 삼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지 마. 정훈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영숙은 정훈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죽 반 그릇을 먹고 영숙은 손을 졌습니다. 더는 못 먹겠어요. 배불러요. 조금만 더 먹어. 기운 내야지. 정말 괜찮아요. 요즘 식욕이 없어서.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영숙의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실감합니다. 반 그릇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식판을 치웁니다. 많이 남기셨네요.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영숙은 미안한 표로 대답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아 영숙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 아팠어? 올해 초부터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숨이 막힙니다. 췌장암. 가장 무서운 암 중 하나입니다. 수술은 할 수 없대요. 이미 많이 퍼져서.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오랜 시간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항암 치료는 몇 번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중단했어요. 차라리 편하게 지내다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정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남았대? 의사 선생님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한두 달인 것 같아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올해 안에는 못 넘길 것 같아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낍니다. 정훈 씨, 울지 마세요. 영숙이 정훈의 손을 잡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어떻게 괜찮아? 어떻게? 정훈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살아야지. 치료를 받아야지. 이미 늦었어요. 치료해도 몇 달 더 사는 것뿐이에요. 그 시간 동안 고통받느니 차라리 편하게 지내다 가는 게 나아요. 영숙은 정훈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정훈 씨, 나 사실은 편지를 보낼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왜? 정훈 씨가 평온하게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나타나서 마음을 흔들까봐. 영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진실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정훈 씨가 평생 오해하고 살까봐. 오해. 정훈은 중얼거립니다. 나는 50년 동안 내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줄 알았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아니에요. 정훈 씨는 완벽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더 정훈 씨를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정훈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정훈은 영숙을 바라봅니다. 50년 전 그 겨울날 차갑게 떠났던 영숙. 그 뒤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정훈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정훈이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선 것입니다. 영숙아. 정훈은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괜찮았어요. 정말이에요. 영숙은 미소를 짓지만 눈빛은 슬픕니다. 처음 몇 년은 힘들었어요. 정훈 씨 생각만 하면 울었으니까. 영숙은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정훈 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위로받았어요. 정훈은 자신의 삶을 떠올립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진정으로 행복했을까?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영숙이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 영숙의 목소리, 영숙과 함께한 추억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나 행복하지 않았어. 정훈이 말합니다. 항상 내가 그리웠어. 왜 떠났는지 몰라서 더 힘들었어.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너한테 미안해. 정훈은 영숙의 손을 이마에 댑니다. 내가 아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영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정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정훈 씨, 이제 그만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영숙은 정훈의 뺨을 쓰다듬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밖에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통영 시내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집니다. 정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영숙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숙아. 정훈이 영숙을 바라봅니다. 응?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무슨 소리예요? 며칠이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50년 못 본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어. 정훈의 목소리는 간절합니다.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안 돼요. 정훈 씨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은 며칠 여행 간다고 하면 돼. 하지만 영숙아, 제발. 내가 떠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 정훈은 영숙의 손을 꼭 쥡니다.
내 평생 소원이야. 영숙은 한참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요. 정훈 씨가 그러고 싶다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고마워요. 정훈 씨, 내가 더 고마워. 정훈은 영숙을 끌어안습니다. 50년 만에 포옹.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훈은 병실 소파에서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다 주고 정훈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정훈을 바라봅니다. 정훈 씨,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요. 왜 미안해?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없이 그저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정훈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영숙의 숨소리를 들으며 정훈은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나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휴대폰 진동에 잠에서 깹니다. 아내의 전화입니다. 정훈은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어젯밤에 연락도 없이.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미안해. 친구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있었어. 병원에서 밤을 샜다고요? 응, 친구가 혼자 있기 힘들어 보여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요즘 이상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의심보다는 걱정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랜 친구가 많이 아파서 마음이 안 좋아. 언제 들어와요?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며칠이요? 그렇게 오래? 응. 친구가 정말 안 좋거든. 미안해. 아내는 한숨을 쉽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계시고 연락 자주 주세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우는 복도 창문 앞에 섭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46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영숙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전화였어요? 응, 아내한테서.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 병문안 왔다고 했어. 영숙은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훈 씨, 돌아가세요. 부인이 걱정하실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며칠 더 있을게. 하지만 영수가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야. 내 걱정하지 마. 오전에 담당 의사가 회진을 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입니다. 환자분, 어젯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선생님.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정훈을 봅니다. 보호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훈은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의사는 정훈을 복도로 불러냅니다. 가족분이세요? 아, 옛날 친구입니다. 그러시군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정훈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한 달. 생각보다 더 짧습니다. 더 방법이 없나요? 이미 말기입니다. 통증 관리만 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훈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환자분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그게 최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가고 정훈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습니다. 한 달. 그 짧은 시간 안에 영숙은 떠날 것입니다. 영원히. 병실로 돌아가자 영숙이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별말 없어. 잘 쉬라고 하시더라. 정우는 거짓말을 합니다. 영숙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점심시간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옵니다. 정우는 어제처럼 영숙에게 죽을 떠먹입니다. 영숙은 몇 숟가락 먹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더는 못 먹겠어요. 조금만 더. 정말 배불러요. 영숙은 어제보다 더 적게 먹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아픕니다. 오후에 병실 문이 열리고 50대 여자가 들어옵니다. 언니. 여자는 영숙을 보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영숙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경희야 왔구나. 여자는 정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분은 내 친구야. 정훈 씨. 영숙이 소개합니다. 경희는 정훈을 빤히 쳐다봅니다. 뭔가 알아본 듯한 표정입니다. 혹시 그 정훈 씨?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경희는 놀라워하며 정훈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숙 언니 동생 경희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정훈은 일어나 인사합니다. 경희는 영숙 옆에 앉으며 물어봅니다. 언니, 정훈 씨한테 연락했어? 응, 편지를 보냈어. 드디어 진실을 말한 거네. 경희는 정훈을 바라봅니다. 정훈 씨, 우리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경희야, 그만해. 영숙이 말리지만 경희는 계속합니다. 언니는 50년 동안 정훈 씨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경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선도 몇 번 보고. 하지만 언니는 항상 거절했어요. 경희야, 제발. 영숙이 동생의 손을 잡습니다. 정훈 씨 잘못이 아니야. 경희는 눈물을 닦습니다. 알아요. 언니가 선택한 거니까. 하지만 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정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 그랬던 거죠. 경희는 한숨을 쉽니다. 경희는 가방에서 과일을 꺼냅니다. 언니 사과 깎아줄게. 고마워, 경희야. 경희는 사과를 깎으며 정훈에게 말합니다. 정훈 씨, 언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언니가 정말 외로웠거든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경희는 영숙에게 가족 소식을 전합니다. 조카 민수가 이번에 대학 붙었어. 서울대. 정말 잘했네. 언니도 와서 축하해줘야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영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희는 일어납니다. 나 이제 가야 해. 남편이 기다려. 그래, 조심히 가. 정훈 씨, 우리 언니 잘 부탁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경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영숙이 정훈을 바라봅니다. 경희가 좀 심했죠? 아니야, 당연해. 내 동생이니까. 경희는 내가 혼자 사는 걸 많이 안타까워했어. 영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걱정하셨어. 내가 혼자 남을까봐. 미안해. 정훈이 말합니다. 정훈 씨,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영숙은 정훈의 손을 잡습니다. 정훈 씨가 지금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밤이 되고 병실은 고요합니다. 정훈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경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언니는 50년 동안 정훈 씨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정훈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영숙이 평생 혼자 산 것이 자신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사흘째 되는 날 정우는 영숙과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나갑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정훈이 담요를 영숙의 무릎에 덮어줍니다. 추우면 말해. 괜찮아요.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 좋아요. 영숙은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옥상 정원에서 통영 바다가 보입니다. 푸른 바다, 떠다니는 배들, 멀리 보이는 섬들. 정우는 영숙 옆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봅니다.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지? 아니에요. 해변에서 만났어요. 아, 맞다. 내가 사진 찍어달라고 했지. 두 사람은 웃습니다. 그때가 1972년 봄이었어. 정훈이 말합니다. 네, 4월 15일이었어요. 날짜까지 기억해? 당연하죠. 정훈 씨를 처음 만난 날인데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날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늘도 맑고 바다도 예뻤어요. 정우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1972년 4월 15일 군 복무를 마치고 통영에 들른 날 바닷가에서 영숙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영숙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머리카락, 바람에 날리는 치마.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진, 아직 가지고 있어? 정훈이 묻습니다. 당연하죠. 영숙은 휠체어 옆 가방을 엽니다. 낡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영숙이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정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영숙은 23살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맑은 눈빛.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예뻤어.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예쁘다고 해야죠. 영숙이 장난스럽게 말하지만 목소리는 떨립니다. 정훈은 사진을 돌려주며 묻습니다. 그때 우리 정말 행복했지? 네, 너무 행복했어요.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매일 정훈 씨를 만나는 게 기다려졌어요.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나도 그랬어. 정훈은 1972년 여름을 떠올립니다. 매주 주말마다 통영에 내려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버스를 타고 가서 일요일 밤에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들이 정훈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처음 키스한 게 기억나? 정훈이 물어봅니다. 영숙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기억나요. 7월이었죠. 응, 불꽃놀이 보러 갔을 때 정훈 씨가 갑자기 너무 예뻐서 참을 수가 없었어. 두 사람은 웃습니다. 그날 밤 통영 바닷가에서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꽃이 하늘에서 터지고 화려한 빛이 바다를 비쳤습니다. 정우는 영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불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정우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불꽃보다 영숙이 더 예뻤습니다. 영숙아. 정훈이 영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숙이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정훈은 대답 대신 영숙의 얼굴에 키스했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키스. 영숙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려 두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영숙은 얼굴을 숙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미안해. 너무 예뻐서. 영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영숙이 말합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나도. 정우는 영숙의 손을 잡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심장이 뛰어. 정훈 씨, 우리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여전히 내 심장을 뛰게 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정훈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1973년 가을, 단풍 든 산에 올랐던 날, 영숙은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풍과 어울려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정훈 씨, 저기 봐요. 단풍이 정말 예쁘다. 영숙은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감탄했습니다. 정훈은 카메라를 꺼내 영숙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지 마세요. 부끄러워. 예쁜데 뭐. 영숙은 웃으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산 정상에서 김밥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까? 영숙이 물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 좋겠어. 나도 그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는 집. 그럼 그렇게 하자. 바다 보이는 집에서 함께 늙어가자. 정훈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정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2달 후 영숙은 정훈을 떠났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차갑게. 정훈은 그날 이후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부산 시내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바다는 멀리 있었고 정훈은 가끔 바다를 보러 나갔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영숙 없는 바다는 그저 물일 뿐이었습니다. 정훈 씨, 영숙의 목소리에 정훈은 정신을 차립니다. 응? 뭐 생각해요? 그때 일, 우리 단풍 보러 갔던 날. 아, 그날. 나도 기억나요. 영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정훈 씨가 나한테 바다 보이는 집에서 살자고 했죠.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정훈의 목소리는 쓸쓸합니다. 괜찮아요. 나도 약속 못 지켰으니까. 영숙은 정훈의 손을 꼭 쥡니다. 하지만 정훈 씨, 나는 마음속으로는 그 집에서 살았어요. 무슨 뜻이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상상했어요. 정훈 씨랑 바다 보이는 집에 사는 걸. 영숙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훈 씨가 옆에 있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우리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영숙은 눈물을 흘립니다. 매일 밤 그 꿈을 꿨어요. 50년 동안. 정훈은 영숙을 끌어안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행복했던 기억과 슬픈 현실이 교차합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간호사가 나와 말합니다. 환자분,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훈은 휠체어를 밀고 병실로 돌아갑니다. 영숙은 뒤를 돌아보며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안녕, 바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훈은 매일 영숙의 병실을 지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영숙의 세수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기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숙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집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정훈이 곁에 있으면 영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훈은 병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어줍니다. 영숙이 좋아하던 시집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라. 정훈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부드럽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고 듣습니다.
아름다운 시네요. 응,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시야. 기억해줬구나. 정우는 책을 덮고 영숙을 바라봅니다. 영숙은 예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입니다. 뺨이 푹 꺼지고 손은 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습니다. 영수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글쎄요. 특별히 없는데. 예전에 좋아하던 거. 떡볶이 어때? 영숙은 웃습니다. 그때 우리 포장마차에서 먹었죠. 그래, 너무 맵다고 울면서 먹었잖아. 정훈 씨가 물 계속 가져다 줬어요. 맞아. 두 사람은 웃습니다. 내가 나가서 떡볶이 사올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은 먹기 힘들어요. 영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냥 정훈 씨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훈은 영숙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입니다. 정훈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줍니다. 영수가 나 이제야 깨달았어. 뭐려? 사랑이 뭔지. 정훈의 목소리는 진지합니다. 나는 평생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사랑은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손잡고 걷고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자고. 정훈은 영숙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사랑은 달랐어. 너는 나를 위해 떠났잖아. 내가 행복하길 바라며 스스로 물러섰잖아. 영숙은 정훈의 손을 꼭 쥡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 상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 정훈 씨, 나는 내 마음도 모르고 결혼했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 너는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영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정훈 씨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행복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사랑이니까요. 영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정훈 씨를 사랑했으니까 가능했어요. 정훈은 한참을 말없이 영숙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영숙의 사랑을 받기만 했지 진정으로 영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영숙을 잊지 못했지만 그건 미련이었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영숙아, 나 아내한테 미안해. 정훈이 말합니다. 왜요? 46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한 번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항상 내 생각을 했어. 정훈은 자책합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야. 나를 위해 많은 걸 희생했어. 하지만 나는. 영숙은 정훈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정훈 씨,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남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훈 씨는 부인과 함께 가정을 꾸렸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책임을 다하고 그것도 사랑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열정적인 사랑도 있고 잔잔한 사랑도 있어요. 정훈 씨는 부인에게 잔잔한 사랑을 준 거예요. 정훈은 영숙의 말을 곱씹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평온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했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래도 아내한테 미안해. 그럼 돌아가서 잘해주세요. 부인한테. 영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게 나한테도 위로가 돼요. 정훈 씨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저녁이 되자 영숙은 잠이 듭니다. 정훈은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통영 바다가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정훈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합니다. 자신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가족을 위해 일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했을까? 정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행복과 책임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책임은 다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달랐습니다. 영숙은 혼자 살면서도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훈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훈이 행복하게 사는 걸 상상하며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정훈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내입니다. 정훈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요? 곧 갈게. 정말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친구분은 좀 나아지셨어요? 응, 조금씩. 정우는 거짓말을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한숨을 쉽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영숙을 만나고 있다고, 50년 전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상처받을 것입니다. 46년 동안 함께 산 세월이 무너질 것입니다. 정우는 병실로 돌아갑니다. 영숙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조용히 들립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아 영숙을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얼굴, 고통도 걱정도 없는 얼굴. 정우는 그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영숙이 떠나면 나는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영숙이 바라는 것도 그것일 것입니다. 정훈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게 영숙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훈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영숙, 아내, 가족, 사랑, 책임, 행복. 모든 것이 뒤엉켜 정훈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새벽이 되자 정훈은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동이 트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영숙에게 남은 날은 점점 줄어듭니다. 정훈은 가슴이 아픕니다. 이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별이. 영숙이 깨어납니다. 정훈 씨, 벌써 일어났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정훈은 영숙 옆에 앉습니다. 영숙아. 왜요? 나, 너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정훈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도요, 정훈 씨. 영숙은 정훈의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벽을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빛이 병실을 채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압니다.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곧 이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영숙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누워만 있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식사는 거의 하지 못하고 링거만 맞고 있습니다. 의사는 정훈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정훈은 그 말을 듣고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떠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정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환자분이 보호자님을 필요로 해요. 정훈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영숙 곁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영숙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정훈은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영숙아, 나야. 영숙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정훈 씨, 목소리는 가늘고 약합니다. 응, 여기 있어. 고마워요. 계속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나 어디 안 가. 정훈은 영숙의 손을 꼭 쥡니다. 영숙은 정훈을 바라봅니다. 흐릿한 눈빛이지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정훈 씨, 할 말이 있어요. 응, 말해. 사실은 나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정훈은 놀랍니다. 영숙이 후회한다니. 뭔데? 정훈 씨랑 결혼했어야 했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정훈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영숙아, 그럼 정훈 씨가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나랑 결혼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지. 영숙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내가 정훈 씨의 선택권을 빼앗은 거예요. 정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에요. 나는 겁쟁이였어요. 영숙은 흐느낍니다. 정훈 씨가 날 떠날까봐 두려워서 내가 먼저 떠난 거예요. 비겁했어요. 영숙아, 그런 말 하지 마. 정훈은 영숙을 끌어안습니다. 너는 비겁하지 않았어. 용감했어. 나를 위해 스스로 희생한 거잖아. 영숙은 정훈의 품에서 웁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후회했어요. 정훈 씨랑 단 하루라도 부부로 살아볼 걸. 나도 그래. 정훈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는 없어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후회, 그리움, 사랑, 미련.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영숙이 말합니다. 정훈 씨, 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뭔데? 말해봐. 우리 결혼식 올릴 수 있을까요? 정훈은 영숙을 바라봅니다. 결혼식? 네. 짧게라도. 여기서. 영숙은 간절한 눈빛으로 정훈을 봅니다. 평생 한 번도 신부가 되어보지 못했어요.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정훈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영숙의 마지막 소원. 정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하자. 우리 결혼식 올리자.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정말요? 당연하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정훈은 간호사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원목실 목사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영숙의 동생 경희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언니, 정말 하시려고요? 응, 평생 소원이었어. 알았어, 언니.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오후 병실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실을 꾸몄습니다. 하얀 커튼을 들이우고 꽃을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영숙은 경희가 가져온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꽃을 꽂았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야윈 얼굴이지만 영숙은 아름다웠습니다. 정훈은 깔끔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아들이 급히 가져다 준 것입니다. 목사님이 앞에 서고 정훈과 영숙이 마주 섭니다. 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있고 정훈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간호사들과 경희가 지켜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오늘 결실을 맺습니다. 신랑 이정훈 씨, 신부 박영숙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신부 박영숙 씨, 신랑 이정훈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가늘지만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이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희가 준비한 은반지 2개. 정우는 영숙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웁니다. 야윈 손가락에 반지가 헐겁지만 상관없습니다. 영숙도 떨리는 손으로 정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웁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을 해도 좋습니다. 정훈은 영숙에게 얼굴을 가까이 댑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정훈도 울면서 영숙의 입술에 키스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50년 만의 키스. 마지막 키스.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간호사들은 울면서 축하해 줍니다. 경희는 언니를 안으며 웁니다. 언니 축하해. 정말 축하해. 고마워, 경희야. 영숙은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나갑니다. 병실에는 정훈과 영숙만 남습니다. 정훈은 영숙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영숙아, 우리 이제 부부야. 네, 부부예요. 영숙은 반지를 바라봅니다. 꿈만 같아요. 나도. 정훈은 영숙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남편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해. 나도요. 정훈 씨의 아내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이제 후회 없이 갈 수 있어요. 가지마. 정훈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나랑 있어줘. 그러고 싶지만 이미 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영숙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정훈 씨를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었으니까. 여보. 정훈이 영숙을 부릅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네, 여보. 영숙도 정훈을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잡고 있습니다. 놓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순간에 머물고 싶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영숙은 거의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습니다. 정훈은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숙아, 나 여기 있어. 계속 여기 있을게. 영숙은 대답하지 못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훈의 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숙이 잠깐 눈을 떴습니다. 정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응, 여기 있어. 정훈은 영숙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나도 고마워. 너를 만나서. 영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희가 찾아왔습니다. 조카들도 함께 왔습니다. 모두 영숙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 저 민수예요. 깨어나세요. 조카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편히 가요. 이제 고생 그만하고. 밤이 되자 모두가 돌아가고 정훈만 남았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영숙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훈은 영숙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나 이야기 하나 할게. 정훈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1972년 4월 15일. 통영 바닷가. 정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잔잔했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달라고 했지.
하얀 원피스 입고 바람에 머리카락 날리고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너 정말 예뻤어. 내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우리 그 다음 주에도 만났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고 너 너무 맵다고 울면서도 계속 먹었잖아. 정우는 웃었습니다. 여름에는 불꽃놀이 보러 갔고 거기서 우리 첫 키스했지.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을에는 산에 올랐어. 단풍이 너무 예뻤는데 너만큼은 아니었어. 우리 참 행복했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내가 왜 떠났는지 50년 동안 몰랐어.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우는 영숙의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영수가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정훈이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헤어지지 말자. 평생 함께 살자. 바다 보이는 집에서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정훈의 손을 쥐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정훈은 그 작은 신호를 느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쯤 영숙의 숨소리가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정훈은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영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정훈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새벽 2시 47분 영숙의 숨이 천천히 멎었습니다. 고요하게, 평화롭게 정훈의 품 안에서 정훈은 한참 동안 영숙을 안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떠났다는 것을. 간호사가 들어와 영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히 가셨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흘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경희에게 연락이 갔고 새벽에 급히 달려왔습니다. 언니. 경희는 언니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정우는 자리를 비켜주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없는 날,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통영 공원묘지에 영숙을 묻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영숙이 좋아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정우는 무덤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영숙아, 여기 좋지? 바다도 보이고. 장례를 마치고 정우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죠? 아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 많이 슬프시겠어요. 아내는 정훈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정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안해. 46년 동안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나는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어. 누군가를 그리워했어. 정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훈은 놀라 아내를 보았습니다. 알았어? 눈빛을 보면 알아요.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어딘가 멀리 있을 때,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당신은 책임을 다했으니까, 우리 가족을 지켰으니까. 정훈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이 떠났으니 이제는 온전히 내 사람이 된 거죠? 아내의 말에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부터는 너만 볼게. 약속해. 좋아요.
그날 밤부터 정우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더 많이 말을 걸었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이 바랐던 삶,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영숙에게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1년 후 정우는 다시 통영을 찾았습니다. 영숙의 묘소에 꽃을 들고 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정우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아내랑도 잘 지내고 손주들도 자주 봐.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살고 있어.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과 처음 만났던 그 바다. 영숙아, 고마웠어. 나를 사랑해줘서.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평생. 손가락에 낀 은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영숙과의 결혼 반지. 정우는 그 반지를 계속 끼고 다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정우는 일어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생에 만나자. 그때는 꼭 함께 살자. 그리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도 후회도 없이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단풍 든 산, 황금빛 들판, 영숙과 함께 보고 싶었던 풍경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숙은 정훈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 정훈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왜요? 그냥 내 곁에 있어줘서. 아내는 정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부부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분, 편히 계실까요? 응, 편히 계실 거야.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하게. 그날 밤 정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영숙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모습으로. 영숙은 정훈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영숙아. 안녕, 정훈 씨. 다음 생에 만나요. 영숙은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훈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고요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정훈은 눈을 감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계속 이어집니다. 영숙의 사랑이 정훈을 변화시켰고 정훈의 변화가 가족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것이 영숙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